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뭔가 손을 내미는 듯한 이런 제스처. 근데 이게 내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고 싶다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민다고 이게 되는 것이냐.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서 내밀어야 상대방도 잡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친윤계가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도 지금 살짝 좀 드는데 아까 들으셨죠? 의총장에서 강승규 의원 뭐 하는 거야? 내려와!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사건이 또 계기가 돼서 한동훈 전 대표 실제로 대표직 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대표직에서. 근데 관련해서 사실 그 전에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대표가 됐는데 비대위원장도 사실 못할 뻔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출간한 책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이윤 법무장관 사퇴 비대위원장 포기 요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윤은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3년 12월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아주 공개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 포기해라 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게 어제 책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에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익명으로 나왔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 멘트를 제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걸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 전 대표는 제가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황당했다며 사퇴 요구를 받고 나서 몇 시간 뒤 김 여사가 문자로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는 한 전 대표가 밝힌 사퇴 의사도 철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책 내용을 얘기를 보면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김 여사 특검을 여당에서 총선이 끝나면 뭔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익명 관계자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멘트라고 윤 대통령이 오해해서 법무부 장관도 그만하고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김 여사가 문자로 아이고 이거 오해한 거였네요. 미안합니다라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두 가지죠.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 20년 지기 한동훈 대표를 쳐낼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냐. 그리고 잘못 알고 수습하는 전화를 김 여사가 문자로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일 수 있는 건데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금도 야당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건데 그렇죠.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좋아할 남편은 없긴 합니다만 이게 20년 지기 후배와의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연을 끊을 정도의 상황인 건데 그 정도로 허용할 수 없는 범주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세간에서는 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명태균 씨 사건, 네. 명태균 게이트 이것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동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당시에 이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과 같았을 것이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용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2023년도 12월 달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신 그만둬라고 얘기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단초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할 것 같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대목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사실은 그때부터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24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차 윤한 갈등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N차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 이것이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체급을 키워놓은 건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에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호한 결별, 이걸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일관성은 좀 부족해 보여요.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또는 네. 지금처럼 이런 그 모습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 내용, 뭐 이런들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앞으로 스탠스를 어느 쪽으로 잡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책 내용에 친윤과 뭐 가지고 좀 관계 개선을 하려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뭔가 확실하게 대립 구도를 갖고 이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려는 거냐 여부가 좀 구분이 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2023년 12월 말 김여사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미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김기영 대변인님 분명히 또 김 여사가 연락을 해서 오해였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럼 드는 생각이, 오해는 윤 대통령이 했는데 왜 김 여사가 또 연락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냐면 저도 뭐 기자를 했었고 뭐 지금 뭐 당협위원장 대변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과의 어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할 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글로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잘 해보고자 후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갈짓잡 행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 때 본인이 뭔가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선을 그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저는 국민의힘의 아주 훌륭한 자산입니다.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지금도 만약에 조기 대선 되면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 시험을 볼 때 매번 내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1등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해야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본인이 먼저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해석,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누가 더 깊게 널리 아니면 폭넓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때로는 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의총장 가가지고 저때 저런 말을 하면 안 됐다. 계엄을 내가 했느냐? 아니면 투표를 내가 했느냐? 당신들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후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스탠스가 잘 모르겠다,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친윤계랑 관계를 모색하고 싶은 건지 이런 뒷얘기를 다 책에 썼다라는 건, 이건 이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이제는 뭐 다리를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서 뒷얘기를 온전히 다 책에 담은 것이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스탠스가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했죠. 근데 했다. 너무 뭐랄까요? 그 감정이 많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다 보면 네.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 그게 당원일 수도 있고 국민들도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탄핵, 이 탄핵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그게 온전하게, 국회에서는 사기 탄핵 아닙니까? 내란 혐의로 했다가 헌재 가서는 내란 혐의를 쏙 뺐어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거칠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확보돼 있느냐, 방어권이 보장됐느냐,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비해서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한 거는 뭐 입장은 있겠지만 조금 종잡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헤어질 결심을 했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윤 대통령과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갈 생각을 아예 이제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강을 건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뒷얘기, 비화를 얘기한 것 중에는 김 여사가 나한테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관련해서 목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원래는 망치는지래요. 지금 듣기끔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없지 않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 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다 목숨 걸었어. 네.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이 뭐냐. 김 여사가 조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건데, 전용기 의원은 이 얘기에 대해서 배경이 이런 거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음성 녹취를 받아서 갖고 있는 걸 알고 김 여사가 대노했다라는 게 이 뭐 조선일보 폐간 얘기까지 언급한 그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김 여사가 화가 나서 뭐 을러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뜻밖인 게 경향, 한겨레 뭐 이런 쪽 약간 이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가 아니라 또 조선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날선, 폐간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것도 약간 뜻밖인 부분인 거거든요. 글쎄요, 뭐 지금 저 녹취록이 어제 공개된 이후에 네. 뭐 많은 이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녹취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뭐 확인이 된 건 아니긴 해요. 네, 뭐 저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본인의 황금폰에 수많은 녹취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저 녹취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나온 녹취는 아니다라고 또 주진우 그 기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지금 법적 조치들이 뭐 운운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네. 많은 녹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USB에 담아서 그것이 언론사로 전달이 됐고, 그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는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약점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본인이 좀 김건희 여사가 발끈한 것 같은데, 과연 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녹취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 그 특검법이 뭐 명태균 씨의 특검이 이루어지든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든 어느 쪽이든지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많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확인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의 녹취가 사실 뭐 맞는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저는 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 단호히 말씀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분리하고 그러면 항상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는데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본인들이 탄핵까지 시켜서 정의롭다고 다 했는데, 지지율도 탄핵을 시킨 정당과 탄핵을 당한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한테 기회를 준 거죠. 권한을 봤더니 권한에 대해서 무섭다 정도로 29번의 탄핵과 30번째의 탄핵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겁박,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신물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 관련해서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오로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차라리 공격하십시오. 뭐 김건희 여사가 진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진짜 믿고 싶은 겁니까? 저는 좀 심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좀 기승전결 김 여사냐 좀 과한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책 안에 들어있던 김 여사의 문자 얘기를 하다가 사실 여기가 좀 살짝 3,000% 살짝 좀 나오긴 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거 유죄 판결 막으려고 계엄 아니면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가 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받아쳤어요. 들어보시죠. 한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네,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동훈 대표, 이 전 대표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 라는 말도 같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받아쳐주는 게 굉장히 땡큐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겠죠. 네. 뭐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본인의 이 그 복귀의 명분을 하나씩 더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또 타겟을 좀 잘못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선의 후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잡고 갈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국민을 계몽한답시고 벌린 그런 그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 쉽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발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나 같은 사람이다, 같은 급이다라는 그런 자백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엄을 막아낸 당이었다라고 네.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계엄을 막아낸 당 맞습니까?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화살을 돌린 것은 그것은 전형적인 뭐랄까요? 그냥 그 레토릭.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라 이런 뜻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대상을 잘못 정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바지가랑에 붙잡을 상황이 아니다. 왜 아직 경선도 안 치렀는데 무슨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경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여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데리고 가는 게 좀 땡큐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책 출간과 함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 어제 백분 토론회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한동훈 전 대표 책임 아닙니까?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 놓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전국을 운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란 사람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감이 됐느냐? 그런 애를 앉혀놓고 키우고 하니까 총선 때 돌아다니면서 실컷 셀카만 사진만 찍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 근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어제 이 백분 토론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가 김기영 대변인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윤 대통령의 인형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와 어쨌거나 나 더 말 안 해. 아 들어오면 죽어. 이런 얘기가 지금 네. 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동의하는 면은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비상계엄 한 번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계엄이 가능한 거죠. 왜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9번의 줄탄핵과 30번의 탄핵. 그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했잖아요. 근데 사법 리스크는 온전히 존재하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재판 중인 건 중지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사실상. 그렇다면 만년 대통령을 못합니다.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럼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총통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상계엄과 일상계엄이란 그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잘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당대표 때 왜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건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 시장님입니다. 네.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존재감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무관심이 최고의 상책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체급을 키우고 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홍 시장의 얘기 일부분 나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체급을 키워주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